반갑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근대사잖아요. 근현대사 부분인데 저는 근대성의 특징을 잘 파악해 두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이제 근대사의 특징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걸 같이 보면서 이제 이게 왜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번 이제 시험 범위에 배운 내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났고, 다음에 평등주의. 신분제가 사라지고 봉건적인 질서들이 막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타났고,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는 배우지 않았지만 합리주의 이런 것들은 계몽사상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 민주주의가 나타났는지, 어떻게 자본주의가 발달했는지, 그리고 이제 평등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뭐 민족주의, 그래서 국민국가가 등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요 근대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요 단어들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산업혁명을 봤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18세기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영국에서부터일까라고 하는 게 궁금증에서 출발한 게 영국 산업혁명의 배경을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명예혁명 이후에 국내 정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이 젠트리라고 하는 애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이미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곳은 기계와 동력에 필요했던 석탄이나 철 이런 것들,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조건이 잘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하려면 기존에 이미 자본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모직물 산업이 이미 발달해 있었고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굉장히 광대한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 무역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쌓여 있는 자본을 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이제 자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공장 지어 놓기만 하면 뭐 알아서 공장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돌릴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인클로즈 운동이다.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를 설명을 하면, 자,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이런 농사를 짓는 것보다 여기에 양을 키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지주들이 농민 경작지 그리고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소유지로 삼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인클로즈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인클로즈 운동은 농민들을 도시 노동자로 쫓아내어서 도시에서 풍부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산업혁명이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클로즈 운동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다음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에 모직물, 산업혁명 이전에 모직물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자본 축적을 했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면직물 공업입니다. 이게 가능해졌던 것은 제니 방적기라고 하는 방적 기계가 발명이 된 거죠.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16배 이상의 빠르게 이제 실을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면직물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동력 기관이 바로 이제 증기 기관인 거죠. 증기 기관은 발명이라기보다는 요때 이제 제임스 와트가 아주 잘 개량을 해서 상용화 시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증기 에너지가 동력으로 이용이 되면서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했던 운송수단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통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이 막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신이나 전화 이런 게 나오면서 통신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자, 산업혁명의 결과를 보자면 공장제 기계공업이란 게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이전에도 산업혁명 이전에도 공장은 있다고 했어요. 그때 기계가 아니고 수공업이었죠. 사람 손으로 하는 수공업 형태에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공업이 확립이 됐고, 그래서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 드디어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 살아가는 이 모습과 거의 비슷한 형태죠. 그리고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가 중요한 사회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다음 산업혁명이 이제 확산되게 되는데 섬을 벗어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 있거든요. 1차는 석탄과 철이 이제 주 원료였고, 발달 산업은 이때는 면직물입니다. 아주 가벼운 이제 경공업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2차 산업혁명이 되면 조금 더 이제 발달해요. 그래서 석유나 철강 이런 것들이 주 원료로 쓰이게 됐고, 훨씬 효율적인 형태, 그리고 훨씬 더 단단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고, 발달 산업도 이제 경공업보다는 중화학, 이제 화학이나 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보면 돼요. 주도한 국가는 독일과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산업혁명의 문제점도 한번 볼게요. 자본주의 문제점이랑 좀 맞닿는 얘기인데,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그리고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특히나 이런 아동노동 착취되는 경우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노동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랑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막 일어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막 조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나중에 쌓이고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뭐 작업 환경은 당연히 비위생적인 건 당연했을 것 같고요. 주거 환경도 정말 만만치 않게 문제였습니다. 도시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주거뿐만이 아니고 위생이나 뭐 각가지 시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종합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도시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탄생을 한 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칼 마르크스, 뭐 엥겔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자본가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신들의 사적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죠. 자본. 이건 경제 체제고요. 이걸 이제 더 정치적으로 잘 만들기 위한 체제가 자유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나 자유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이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공산주의 형태로 나타나면 이제 경제 체제고요. 이걸 이제 이 체제는 되게 분배나 뭐 평등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 건데, 시민계급의 주도로 절대 왕권과 특권을 보장하는 신분 질서가 폐지되는 걸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고, 그리고 국민국가가 등장을 했고,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는 계기를 또 마련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제가 지금 USB를 잘못 가져와가지고 이게 작년 파일인데요. 영국 혁명은 말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띄워놓고 그냥 설명할게요. 봅시다. 자, 영국 혁명 여러분 이제 학습지 보면서 들어보세요. 영국 혁명은 청교도 혁명이랑 명예의 혁명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 때 우리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청교도 혁명 때 나온 문서는 권리 청원이죠. 청원. 이때까지는 요 청입니다. 청원이고 요때 이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잠시 약간 독재 비슷하게 나타나는 크로멜의 호국경 체제가 나타났고요. 요거 이후에 다시 왕정이 복고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시민혁명이 일어난 게 명예혁명이죠.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왕정이 폐지된다기보다는 군주정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 군주가 헌법에 입각해서 이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헌군주제의 전통이 이제 확정되게 되는 게 요 명예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USB가 없네요. 일단 산업혁명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